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새로운 한 주, 기분 좋게 저와 출근길 주식 함께 하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복한 나님, 김상리님, 모냥충님, 박윤선님, 자몽님, 킹하던님, 송종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예요. 네, 나무가꾸기님, 티코코님, 네, 감사합니다. 아, 찜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주식, 찐이야, 찜이야. 아, 좋은데요? 이산학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관세 부과 시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7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7월 마지막과 8월 시작도 저와 함께 해서 여러분들 좀 좋은 결과 함께 만드시면 좋겠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노씨님, 진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칠군길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못다한 이야기들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뽀로리님, 라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파이팅있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주말간 미증시를 좀 봐야겠죠. 물론 이제 이 맵을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차트만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4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0.24%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0.40% 상승 마감했습니다.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따지고 보면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잠깐 보게 되면 일단 0.03%에 대한 부분들 상승 강보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 지수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을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기술적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약을 좀 볼까요? 자, S&P 500 지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테슬라가 4% 좀 안 되게 상승 마감해주면서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가 왜 미국 증시가 좋았냐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해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 미국과 유럽연합이 스코틀랜드에서 회동한다라는 이야기가 주말간 나왔어요. 그리고 무역 합의가 가까워졌을 거다,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주말에 나왔는데 오늘 이제 무역 협의가 타결이 됐죠. 타결이 됐고 주말간에는 타결된다기보다는 타결 임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유럽산 이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 타결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전격 타결을 했어요. 보면 양측은 일단 무역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려보면, 일단은 양측은요 항공기, 반도체,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 뭐 이렇게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합의를 했고, 그리고 유럽연합은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고 그 대가로 미국의 이제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미국 그 협상들이 가이드라인처럼 가가지고 보통 15%로 쭉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유럽연합도 15%로 지금 타결이 됐습니다. 그쵸? 근데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의약품이 제외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약품 15% 관세를 가지고는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의 말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도 50% 관세, 이거는 계속 부과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럽연합이 이 상호 무관세 조치가 미국 측에 계속 요구해왔던 협상 조건 중에 하나고,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연합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연간 2,500억 달러, 향후 3년 동안 보면 7,500억 달러인데 이게 하나로 따졌을 때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
1,038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조가 넘는 그 대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라는 방침이 이제 이 타결 조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연합이 이제 어쨌든 무역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압박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결은 되겠죠. 타결은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적인 부분도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 이렇게 다른 국가들이 타결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좀 촉박할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협상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MK님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제이님 안녕하세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됐고 또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였던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채권과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파월이 워낙에 대립관계가 좀 강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면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S&P 5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너무 부러워요. S&P 500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또 연속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 참 우리나라도 다 같이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 주요 국가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 팩트셋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을 보고한 S&P 500 소속 기업이 169개로 이 가운데 82%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호관세에 대한 기대감들,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 완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가 딱 미국 증시의 간단한 브리핑이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보고 체크를 해야 될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코코님. 15% 글로벌 스탠다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글로벌 국가 무역 합의를 본 국가들이 보면 15% 관세에 거의 그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15%가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고 스탠다드, 그렇죠. 표준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죠. 이번 주에도 참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도 일단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도 역시나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31일, 7월 31일 하반기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를 이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물론 연내 2번의 금리 인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 연내 2회 했을 거라고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아마 9월 달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7월 달에는요. 금리 동결이 유력해요. 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고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좀 제약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금 해석이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7월 달에 동결이 되고 이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보면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증시 분위기에는 긍정적인 트리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는 언제나 맑음님 안녕하세요. 김늦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발표돼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연준이 뭐 본다고 했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6월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날 1일에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지표,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같이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됩니다. 얼마나 참 매번 이렇게 그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참 저도 죄송해요. 맨날 중요하다 말씀드리니까. 근데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왜?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외 변수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뭐 감세, 뭐 일본과 유럽연합이 이제 관세 합의가 됐죠. 이건 호재가 작용이 될 거고. 하지만 이거 한국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한국과는 지금 연기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법 개정안,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도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도 있다. 법인세 인상하고 대주주 공강화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배당 분리과세,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또 가시화되면 또 달라져요. 외국인 수급 유입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월 달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매살님,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웁니까? 우리 주식을 평생 할 수 있는데 전략과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요. 어떤 시장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7월 같이 했으니까 또 8월 달 추운결 주식도 함께 할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결국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힘내세요. 부메살님.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지금 이 한미통상 협상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일본도 이루었고 그리고 유럽연합도 했어요. 네, 디즈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4천억 달러 투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위급 협상도 2+2 회담도 일방 취소가 됐고 지금 한간에는 이 취소, 이 2+2 경제장관 회의가 무산된 이유가 결국엔 뭐 전략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 취소 자체를 협상 시간을 줄여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뜻이 뚜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는 나라가 늘면 늘수록요. 한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설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를 이룬 게 나쁜 게 아니고 호재죠. 호재인데 중요한 건 우리보다 먼저 이들이 계약을 하게 돼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김대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호관세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 제가 정부 입장의 그걸 보면 막판 협상의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헤드라인을 나왔잖아요. 어쨌든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그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었습니다. 15%. 그쵸?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냉정하게 좀 볼까요? 냉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의 협상 여건은 녹록치가 않을 겁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대면 협상 기회도 이제 제한적이죠. 제한적일 거고 24일 날, 25일 날 이틀에 걸쳐 협상을 진행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하고 이틀 동안 협상을 했는데 결국 최종 합의는 도출을 못했습니다. 그쵸? 도출을 못했고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죠.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지 시간 31일이에요. 스콧 베서트 재무장관하고 단독 회담을 갔는데 여기서 지금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와야겠죠.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번 주에 뭐 국무장관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넘어야 할 고비가 조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는 이 수위가 좀 강해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탈압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조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하고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의 강점인 거고, 그죠? 일본하고 무역 합의를 했을 때 일본이 주지 못했던 것들, 카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쵸? 이거 하나 빼먹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말고 지금 미국과 중국도 오늘 3차 무역 협상에서 이제 그 추가 연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휴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4천억 달러 대미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 굉장히 크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여기 제가 적어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거고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쭉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결의 협상 조건을 내세울 거고요. 그렇다면 LNG는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조선이나 이런 것들도 방산. 근데 이제 일본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한다면 방산이나 뭐 원전 이런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딱 이 정도였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제가 꼭 보는 종목들이 한 두세 개가 있죠, 여러분들. 엔비디아 봐야죠. 왜?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봐야 된다. 그 반도체 중심이 항상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한번 보고 갑시다. 라고 말씀드리죠. 아유, 정배열, 아주 배열도 이쁘고, 추세도 이제 뭐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는 강세는 보인다. 약보 안 마감했다라고 해서요. 걱정이 안 되는 종목군들 중에 바로 하나죠, 엔비디아. 그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트럼프가 AI 액션 플랜에 대한 그 서명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관계협상의 조선원전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거 말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겠죠. 왜냐면 일본이 하지 못했던 것들, 조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 협상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LNG뿐만이 아니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구매에 대한 부분들, 일본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하시니까 더 좋은 조건의 뭐 이야기들 많이 하시겠죠. 저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말씀드린 겁니다. 자, 테슬라 봐야죠. 테슬라는 왜 볼까요? 코스닥 2차 전지. 테슬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죠. 실적 미달. 그리고 테슬라 CEO의 그 부정적인 발언. 이런 것들. 근데 테슬라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은 고무적이에요. 고무적이에요. 보면 일단 테슬라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결론적으로 이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단은 단점보다 우려되는 부분들도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실적 안 좋았죠. 그리고 머스크 CEO가 뭐 몇 분기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 허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25일 날 보도가 나왔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지역규제 당국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이메일을 통해서 테슬라에 발급한 운수업 허가는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량 반등을 이끌 것으로 예상됐던 뭐예요? 신차, 주니퍼 출시 이후에도 근데 결국 이 점유율 하락의 추세가 이어지면서 유럽 전기차 1위 지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부정적인 요소들 우려했는데, 근데 그거는 결국 이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왜?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허가 안 받은 것들은 결국 규제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면 되는 문제인 거고, 나머지 캐즘이라든지 점유율이 좀 문제됐던 것들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었고 ESS 쪽으로도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명분이 좀 돌아서 명분을 찾자면 이제 ESS 쪽으로 좀 시선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2차 전지 주가가 이제 7월 들어서 미국의 이 대중무역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국내 업종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발췌한 건데, 이달 들어서 국내 전지 2차 전지 주요 기업으로 이제 구성된 KRX 2차 전지 탑10 지수가 15.8% 올랐거든요. 거래소 이제 테마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4% 정도의 4%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 4배 정도, 4배 정도가 2차전지 탑10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상승률이. 그만큼 지금 2차전지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기대감에 움직인다는 거죠, 시장은. 그쵸? 머스크 오너 리스크도 타코와. 네. 어찌됐건 이 해당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G엔솔,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SKC,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 에너지솔루션도 상당히 좋았었죠, 최근에. 그쵸? 뭐 이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하고 5월 달에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도 조기 종료가 되고, IRA 폐지라든지 축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우려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최근에 그러면서도 이제 배터리 이제 리튬 가격 하락세도 실적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 연저점을 기록했던 것들인데, 근데 잘 보세요. 지금 2차전지가 이번에 올라갔던 그 모멘텀을 잠깐 보면 결국 중국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쵸? 중국 대형 리튬 이 채굴업체가 생산 중단을 이야기했죠. 공시하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이제 배터리 그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흑연,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 약 94%에 달하는 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 수혜가 기대감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2차전지의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미중 간의 어떤 그 대립에 대한 부분들이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주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 수급도. 외국인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한 640억, 포스코홀딩스 LNF 1300억, 한 70억 정도 사들였고, 물론 이제 리튬 가격 반등이나 미국의 이 관세 부과가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적에도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형태다 보니까 ESS가 셀 중심으로 공급되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판가도 한 2배가량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 업체 입장에서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 AI, 인공지능, 결국 AI예요. AI 함께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마 향후 이 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다 있어요. 아시겠죠? 3주 전부터 코스닥 바이오 2차전지 나온. 그러게요. 지금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쪽이 좋습니다. 그쵸? 최근에 흐름들이 너무 좋아요.
어쨌든 테슬라까지 해서 2차 전지 강세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뭐 쭉쭉쭉쭉 말씀드립니다. 결국 같아요. 주도주 순환매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바이오 2차 전지 그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장주의 역할로 다시 와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 장세는 전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장 막판에 갑자기 막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ESS 관련된 종목들도 막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로 또 쏠쏠하게 재미를 봤단 말이죠. 우리가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 관련하면 서클 종목을 좀 봐야 되잖아요. 물론 서클 자체의 흐름만 본다라고 한다면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비트코인에 이어서 그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호재를 봤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법령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유통을 정식적으로 허용을 했고 이에 기반해서 이제 디지털 인프라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벌써부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ETF 관련해서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여기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 하루에 뭐 1조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뭐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얘네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 발표를 했죠. 그리고 월마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든지 이런 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과 빅테크 기업이 모두 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고 모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헤드라인만 쫙쫙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은행장이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상표 51건을 출원을 했어요. 지금 카드사들이 이 상표권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이제 신한, KB, 우리, 롯데카드 이어서 5번째로 지금 관련 상품을 대거 출원했고요. 신한카드가 지난달에 8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35, 국민카드가 35, 우리카드가 9건 이렇게 맞췄어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키프리스 특허 검색하신 데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롯데카드도 36건 이렇게 좀 맞췄습니다. 지금 와 장난 아니에요. 카드사의 관련 상품권 출원 경쟁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카드 업계가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도 발족하면서 이번 주 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개별 종목 중에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좀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데 자 다음 달 이제 이 부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자 빨리 하시다. 일단 다음 주 여러분들 그 8월 달에 MSCI 8월 정기 리뷰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 있나? 일단 빨리 해볼게요. MSCI 지수 정기 리뷰에서 이번에 한국 지수에 LIG 넥스원, 효성중공업, 두산 세 종목이 신규 편입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CJ제일제당, SKC 세 종목이 편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종목, 신규 편입이 전망되는 종목이 뭐예요? LIG 넥스원, 효성중공업, 두산 얘네가 뭡니까 여러분들? 방산기업 그리고 지주사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고 물론 방산하고 이제 뭐 전력설비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 보셔야 될 건데 지주사는 최근에 좀 조정이 왔던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고 자 스테이블코인 빨빨 넘어가고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신한 자산운용에서 조선 관련된 ETF가 하나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뭐 하나오션,
최대 세 종목 60%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조선 ETF 출시에 이어서 방산업종에 투자하는 이 레버리지 ETF가 이번 분기 3분기 내에 등장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조선에 이은 테마형 그 레버리지 ETF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올 9월을 목표로 해서 방산 레버리지 ETF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3분기니까 이제 9월이에요, 9월. 그리고 LIG넥스원,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국내 대표 방산기업 10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를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15일, 그러니까 이미 상장을 한번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배수짜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것도 빨리 넘어가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 경협주 이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경협주도 개별 종목입니다. 헤드라인만 쭉쭉쭉 읽어드릴게요.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열려 있어.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에이펙 초청에 대한 이야기 계속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북방송, 대남방송 방해 전파도 북한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북방송을 중단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 경협주는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단기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지금 김여정이 오늘 속보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뭐 제한 뭐 흥미 없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협주에게 조정의 빌미를 줄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럴 때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 조정에 대한 불미, 우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게 지나갔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